두릅과 같이 표고버섯도 독특한 향과 맛 그리고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 표고버섯 하면 항암식품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두릅 또한 암 환자들의 식단에 꼭 들어가는 식재료예요. 두릅에 함유된 사포닌과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기 때문인데, 한 연구에서 셀레늄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암 발생 확률이 약 40% 이하로 나타났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도 50% 이하였다는 보고도 있어요. 표고버섯에도 항암 성분이 풍부해서 암 억제 효능이 뛰어난데, 특히 대장암과 위암, 췌장암의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쌉쌀한 맛과 향긋한 봄향이 나는 두릅은 당뇨 예방, 혈관 청소, 염증 제거, 면역력 증진, 항암 작용, 관절염 방지, 몸에 좋은 효능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두릅에 대해 10명 중 9명은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바로 두릅을 먹는 방법에 따라 두릅에 있는 영양 성분을 거의 흡수하지 못할 수도 있고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릅의 효능, 그리고 그 효능을 극대화시키는 방법, 두릅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두릅의 요리의 특급 조리법, 두릅 먹을 때 주의할 점까지 두릅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볼게요. 봄나무를 대표하는 두릅은 특유의 쌉싸름한 맛과 향이 있어 인기 만점인 채소예요. 두릅은 빠르면 3월 말부터 채취를 시작해서 5월까지가 제철이죠. 이때 맛과 향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두릅의 종류에는 참두릅, 땅두릅, 개두릅이 있어요. 참두릅은 두릅나무에 달리는 새순을 채취한 거고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두릅이에요. 땅두릅은 나무두릅과 달리 땅에서 난다고 해서 땅두릅인데, 한방 쪽에서는 독활이라고 부르면서 감기나 두통, 관절염의 약으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해요. 개두릅은 엄나무의 새순이며 참두릅보다 맛이 떨어지고 새순이 붉은빛이 돌고 참두릅과 달리 새순에도 가시가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해요. 이런 두릅은 맛과 향이 뛰어날 뿐 아니라 영양 성분도 풍부해서 건강에 아주 좋은데, 두릅에는 비타민 A, K 그리고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요. 비타민 A는 면역력을 강화하고 항산화 및 항염 효과가 뛰어나죠. 또 피부와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외부로부터 세균과 바이러스의 침입을 방어하는 첫 번째 장벽 역할도 해요. 면역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우리 몸이 세균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하죠. 또 활성산소를 제거해 항산화 작용으로 몸의 노화를 방지하고 다양한 질병의 발생을 줄여주는 효능도 있고, 두릅에 풍부한 비타민 K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고, 비타민 K는 칼슘의 흡수를 돕고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해서 뼈의 밀도를 높여 골다공증과 같은 뼈 질환을 예방해요. 또한 혈관 내의 염증을 억제하고 칼슘이 혈관에 침착되는 것을 억제해서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다만 비타민 A, 비타민 K 등은 지용성 성분으로 그냥 물에 데쳐서 섭취할 경우에는 흡수율이 약 10%도 되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지용성 성분은 물에 잘 녹지 않고 기름에 잘 녹는 성분이기 때문인데, 그래서 두릅을 물에 살짝 데친 후에 기름에 조리해서 섭취하면 흡수율이 최대 8배까지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기름도 아무 기름이나 사용하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 아시죠? 올리브유 또는 들기름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기름을 사용하는 게 좋은데,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기름과 두릅의 지용성 영양 성분이 만나서 효과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릅은 반드시 기름에 볶아서 드셔야겠죠. 근데 기름에 볶은 두릅하고 같이 먹으면 맛도 좋고 보약이 되는 음식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같이 요리해 드시는 게 좋겠죠. 첫 번째는 바로 소고기예요. 이 두릅과 소고기는 최고의 음식궁합으로 영양학자들이 손꼽는 조합이래요. 소고기의 불포화 지방산이 두릅의 풍부한 비타민과 철분, 마그네슘 등의 무기질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주고, 두릅의 부족한 단백질을 소고기가 보충해주고, 소고기에는 단백질이 풍부한 장점도 있지만 콜레스테롤이 많아 혈관 건강에 안 좋은 단점도 있대요. 쌉쌀한 맛을 내는 두릅의 사포닌 성분이 유해 콜레스테롤을 녹여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소고기의 단점을 보완해주고, 또 사포닌은 포도당의 생성을 억제해서 혈당을 낮춰줄 뿐만 아니라 인슐린 분비를 활성화시켜줘서 당뇨를 예방하는 데도 탁월한 효능이 있죠. 그리고 소고기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두릅의 식물성 단백질과 소고기의 동물성 단백질의 조화로 근육을 탄탄하게 하고 에너지를 풍부하게 공급해줘서 피로회복에도 도움을 주는 천연 자양강장제가 되는 거예요. 소고기 하면 철분이 많다는 거 아시잖아요. 소고기의 철분은 이 혈액 생성에 필수적인 성분이고 폐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철분이 두릅의 비타민과 만나게 되면 몸속에서 약 100여 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해서 특히 이 뇌로 가는 혈관 속에 산소를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줘요. 이 효능으로 기억력 향상과 인지기능력을 향상시키고 치매 예방과 뇌 건강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소고기와 두릅의 특급 레시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잘 다듬은 두릅을 끓는 물에 약 30초 정도만 데쳐주고요. 그리고 얇게 저민 소고기에 두릅을 올려서 김밥처럼 돌돌 말아줘요. 올리브유를 두른 팬에 소고기 말이 두릅을 익혀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시에 올린 후에 들기름을 살짝
살짝 둘러주시면 들기름의 고소함과 두릅의 향긋한 향이 어우러진 고급 요리가 완성되죠. 두 번째, 두릅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두부죠. 50대 이상 나이가 들수록 두부의 섭취는 정말 중요한데 두부는 기본적으로 이 단백질이 풍부하죠. 이뿐 아니라 리놀렌산, 레시틴, 피토스테롤 등의 성분이 풍부해서 우리 몸 안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혈관 질환도 예방할 수가 있죠. 두부는 체력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 바로 두부의 이 풍부한 단백질 때문이죠. 근육은 매일 일정량이 새로운 근육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매일 단백질을 공급을 해줘야 돼요.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해주기에 정말 유용한 음식이 또 두부인데 이때 두릅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극대화돼요. 두릅은 몸 안의 염증을 억제해서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 등등의 염증성 질환도 예방해주고 염증으로 인한 통증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또한 두릅은 무릎 연골을 보호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두부와 두릅을 함께 섭취하면 50대 이후에 나타나는 근손실과 관절 통증, 염증으로 인한 문제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두부와 두릅을 함께 드실 수 있는 조리법도 알려드릴게요. 두릅을 끓는 물에 30초 정도 데쳐줘요. 두릅을 반을 갈라 한쪽 면을 납작하게 해주죠. 두부는 두릅의 크기에 맞게 약간 길게 잘라주시고 기름을 두릅 팬에 올려줘. 그 위에 두릅을 올려줘서 계란물을 숟가락을 이용해 두릅과 두부 위에 부어주죠. 그 후 앞뒤로 잘 붙여주면 두부 두릅전이 완성이에요. 세 번째, 두릅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표고버섯이에요. 두릅과 같이 표고버섯도 독특한 향과 맛 그리고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 표고버섯 하면 항암식품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두릅 또한 암 환자들의 식단에 꼭 들어가는 식재료예요. 두릅에 함유된 사포닌과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기 때문인데 한 연구에서 셀레늄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암 발생 확률이 약 40% 이하로 나타났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도 50% 이하였다는 보고도 있어요. 표고버섯에도 항암 성분이 풍부해서 암 억제 효능이 뛰어난데 특히 대장암과 위암, 췌장암의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런 표고버섯과 두릅을 함께 섭취할 때는 항암 효과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항암 효과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죠. 두릅과 표고버섯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조리법도 알려드릴게요. 끓는 물에 30초 정도 데친 두릅을 다져주죠. 표고버섯도 채를 썰어주고 밀가루와 계란을 함께 넣은 반죽에 잘 섞어줘요. 이때 당근도 채를 썰어 넣어 함께 넣어주셔도 좋죠. 이렇게 만든 반죽을 올리브유 두릅팬에 잘 붙여주면 두릅, 표고버섯 전이 완성되죠. 네 번째, 두릅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초고추장이죠. 정확히는 초고추장에 들어가는 식초예요. 데친 두릅을 초고추장에 찍어 드시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드시는 방법인데 하나 기억하실 것은 데친 두릅을 올리브유에 한 번 더 살짝 볶아 드시면 영양 성분의 흡수율도 8배 이상 높아지고 기름으로 인해 맛과 풍미도 훨씬 좋아진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두릅에는 캠페롤과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퀘르세틴은 양파에 풍부한 성분으로 혈관 청소부라고는 별명도 가지고 있죠. 캠페롤이라는 성분은 브로콜리에도 풍부하게 함유된 강력한 항암 물질이에요. 캠페롤과 퀘르세틴이 함께 풍부한 두릅은 면역력도 올려주고 염증 제거는 물론이고 혈관에 쌓이는 혈전과 콜레스테롤도 제거해주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이런 효능은 식초와 만나면 효능이 극대화돼요. 식초의 산성이 두릅의 항산화 효능을 끌어올려주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돼요. 또한 두릅의 항산화 성분과 각종 비타민, 식초가 만나 뇌세포의 활성을 도와주고 뇌혈관을 깨끗하게 해줘서 뇌신경을 건강하게 해주죠. 그렇다면 두릅은 맛과 영양이 좋으니 그냥 내 맘대로 먹어도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두릅도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절대 생으로 드시면 안 돼요. 두릅은 어린 새순을 채취하여 섭취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식감과 향긋한 향이 좋아서 생으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두릅의 줄기에는 독성이 있어서 생으로 드시면 오히려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고 소화기관에 탈이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새순보다 많이 자라 채취 시기를 지나 크게 자라게 되면 뻣뻣한 줄기는 독성이 약 10배 이상 강해지기 때문에 절대 섭취하시면 안 돼요. 두릅을 안전하게 섭취하려면 반드시 끓는 물에 30초 정도 데치기만 해도 독성은 사라지게 돼요. 두 번째는 와파린 계열의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들은 두릅 섭취 시 주의하셔야 돼요. 이러한 혈전 용해제는 우리 몸의 혈액을 묽게 만들어주고 혈관 속에 혈전을 녹여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두릅에는 또 비타민 K가 풍부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두릅을 드셨다면 3시간 정도 후에 약을 드시는 게 좋고 과도하게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좋아요. 세 번째, 두릅을 드실 때 주의사항은 통풍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통풍이란 간단히 단백질이 분해될 때 퓨린이라는 성분이 생성이 되는데 이 퓨린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몸속에 남아 변환되면서 뾰족한 결정을 이루고 관절을 망가뜨리고 극심한 통증도 유발하고 심하면 관절의 변형까지 일으키는 질환인데 두릅에는 퓨린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적당히 드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두부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은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금치는 철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음식이죠. 빈혈 예방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비타민 A나 루테인, 지아잔틴 등등의 영양소가 풍부해서 눈 건강에도 효능이 있고 마그네슘, 비타민 K 또 풍부해서 굉장히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시금치에 함유된 옥살산 성분이에요. 이 옥살산 성분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하게 되면 수산칼슘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성분이 결정을 이뤄서 신장이나 요로에 쌓여서 결석이 될 가능성도 갖고 있어요. 이 신장결석, 요로결석이 되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다는 건데 이 시금치를 드실 때 두부와 같이 많은 음식은 피하시고 별도로 섭취하는 게 오히려 좋겠습니다. 단백질 폭탄으로 알려진 두부는 건강식으로 많이 드시는 대표적인 식재료죠. 근데 두부를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두부를 먹을 때 독이 되는 최악의 경우, 그리고 두부를 어떻게 먹어야 몸에 보약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두부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첫 번째는 바로 GMO 유전자 변이된 콩으로 만든 두부를 먹을 때예요. 2018년 보도자료를 보면 수입 콩을 사용해 만든 두부 7종류에서 6종류나 GMO 성분이 검출되어 파문이 일었던 적이 있었어요. GMO는 원래 생산성을 향상시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의 영양소를 강화하거나 질병의 저항성을 높여 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유전자를 변이해서 재배하는 거예요. 또 제초제나 살충제의 사용량도 줄일 수 있어서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재배된 것을 섭취했을 때 건강에 대한 안전성 문제와 생태계 파괴 등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GMO 재배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서 많은 나라들이 GMO의 수입과 생산을 규제하고 있어요. GMO 식품을 꾸준히 섭취할 경우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2년 동안 실험쥐 200마리에게 GMO 옥수수를 먹인 실험 결과 20%의 쥐에서 종양이 발생됐대요. 종양의 크기도 컸대요. 크기가 약 탁구공만큼이나 크게 자란 쥐도 발견되었다는데 쥐 전체 몸무게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무게였다고 해요. GMO 표기가 의무이기 때문에 GMO 표기가 없는 식품을 사 먹으면 되지만 문제는 식품을 몇 차례 가공 과정을 거쳐서 GMO의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식품은 GMO 표기를 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데 두부를 구매하실 때에는 원료가 수입산이 아닌 국내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사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는 GMO 재배 자체가 금지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재배된 식품은 안심하고 드셔도 돼요. 두부가 건강을 해치는 두 번째, 바로 유부를 드시는 건데 유부는 두부를 기름에 튀겨서 만드는 건데 유부를 먹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유부초밥이 있지만 이외에 다양한 요리의 재료로도 사용되죠. 유부의 고소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다양하게 사용되지만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돼요. 두부를 기름에 튀겨 만든 유부는 칼로리가 높아질 뿐 아니라 트랜스 지방이 생성돼요. 트랜스 지방은 우리 혈관 내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실명과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로 인해 대사증후군과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인지력, 학습 능력을 감소시키는 부작용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유부를 아예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맛이 좋고 간단하게 식사 대용으로 드실 수 있지만 과하지 않게 드세요. 세 번째, 두부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은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금치는 철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음식이죠. 빈혈 예방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비타민 A나 루테인, 지아잔틴 등등의 영양소가 풍부해서 눈 건강에도 효능이 있고 마그네슘, 비타민 K 또 풍부해서 굉장히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시금치에 함유된 옥살산 성분이에요. 이 옥살산 성분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하게 되면 수산칼슘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성분이 결정을 이뤄서 신장이나 요로에 쌓여서 결석이 될 가능성도 갖고 있어요. 이 신장결석, 요로결석이 되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다는 건데 이 시금치를 드실 때 두부와 같이 칼슘이 많은 음식은 피하시고 별도로 섭취하는 게 오히려 좋겠습니다. 네 번째, 두부를 드실 때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는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이에요. 두부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사포닌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요오드가 몸 밖으로 과도하게 배출될 수가 있어요.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과 조절을 돕는 아주 중요한 성분인데 요오드가 부족하게 되면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의 생성이 부족하게 돼서 갑상선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갑상선 저하증이 생길 수가 있고 무기력해지고 피로 회복이 잘 안 되고 우울증, 부종, 집중력 저하 다양한 증상을 야기할 수가 있어요. 갑상선에 문제가 없는 분이라면 두부를 많이 드셔도 되지만 이미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두부는 어떻게 드셔야 두부의 효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나요?
두부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한데 이뿐 아니라 리놀렌산, 레시틴, 피토스테롤 등등의 성분이 풍부하고 몸 안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해서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뇌출혈 등등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어요. 또한 두부는 이 체력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는데 바로 두부에 들어있는 풍부한 단백질 때문이죠. 근육은 매일 일정량이 새로운 근육으로 대체돼서 생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단백질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해주기 위해 정말 유용한 음식이 두부죠. 또 이 두부 안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콜린은 이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탁월한 효능도 발휘하게 되고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머리카락의 원료인 단백질을 보충하는 데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이 이소플라본 성분이 풍부해서 남성 호르몬도 조절해 주는 역할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호르몬성 탈모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또한 두부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데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들의 특징이 식물성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바꿔 섭취했을 때 사망의 위험성도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러한 효능이 극대화되려면 소화, 흡수가 잘 돼야겠죠. 두부 중 소화 흡수가 가장 잘 되는 것이 바로 순두부예요. 순두부는 일반 두부와 마찬가지로 비질을 분리한 콩물에 응고력이 약한 응고제를 넣어 만든 건데 그렇기에 훨씬 부드럽고 소화 흡수가 잘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하지만 단점은 일반 두부보다 단백질, 섬유질 등 영양 성분 함량이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계란이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어요. 순두부찌개에 이 계란이 들어가는 것은 맛뿐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찰떡궁합인 거죠. 순두부와는 식감이 완전히 다른 쫄깃한 두부면이 요즘 또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알려지고 있죠. 다양한 면 요리에 사용되는데 단순히 두부를 면 모양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일반 두부보다 단백질의 함량이 2배 정도 높아서 건강에 더욱 좋은 식품이에요. 두부에서 수분을 빼고 응축시켜서 만들기 때문에 같은 무게당 영양 성분의 함량이 높아지는 거죠. 두부는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좋은데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비타민 C와 섬유질이 부족하죠.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게 되죠. 또 귀리를 넣은 잡곡밥과 함께 드시면 좋은데 귀리에 풍부하게 함유된 식이섬유와 베타블루칸, 두부의 단백질, 칼슘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거예요. 두부는 그리고 미역과 김,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와 함께 드시면 좋은데 이런 해조류와 함께 드시게 되면 두부의 단백질을 흡수하는 데 극대화되고 두부의 사포닌으로 인한 요오드 배출을 해조의 풍부한 요오드 성분이 상쇄시켜 줄 수가 있는 거죠. 두부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으로는 토마토가 있어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관을 건강하게 보호해서 암을 예방하는 효능도 가지고 있죠. 두부와 토마토 그리고 계란까지 함께 살짝 볶아 드신다면 풍부한 영양 성분을 섭취할 뿐 아니라 암 예방과 체중 감량에도 좋고 피부 미용에도 탁월한 효능을 누릴 수가 있어요. 황반변성은 노화로 인해 황반부가 손상되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황반부가 뭐냐면 망막의 중심부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황반변성은 망막의 중심부가 손상되는 질환이라는 거죠. 참나물의 풍부한 비타민 A는 황반변성의 진행을 늦추고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뿐만 아니라 참나물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도 들어있는데요. 잠깐 유튜브나 TV를 보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혹시 유튜브 시청을 자주 하시거나 디지털 기기를 너무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비해서 눈이 뻑뻑하고 눈이 안 좋아진다고 느껴지진 않으시나요? 현대인들은 너무 잦은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인해서 청색광에 노출되는 시간이 증가하고 눈 건강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참나물에 함유된 향긋하고 맛있는 나물 중에 하나인 참나물 좋아하시는 분 많으시죠? 그 특유의 향이 짙고 고소한 맛이 나는데요. 참나물은 우리 몸에 정말 좋은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잎채소라는 거 아셨을까요? 특히 중년 그리고 노년에게 꼭 필요한 영양 성분들이 가득하다는데요. 참나물이 우리 몸에 어떤 효능이 있고 도움을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섭취하면 좋은지 또 참나물과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렸던 식물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참나물은 주로 봄과 가을에 채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는데요. 봄철인 3월부터 5월까지 그리고 가을철 9월부터 11월까지가 가장 맛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4월에서 6월 사이에 나는 참나물이 가장 연하고 맛이 좋다고 하네요. 이 시기의 참나물은 연하면서 향이 가장 진하기 때문에 요리에도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한국에서만 참나물을 먹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외국에서도 참나물을 먹을까요? 참나물은 한국에서 많이 소비되지만 일본에서도 미즈나라고 불리며 즐겨 먹는 식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에서는 주로 샐러드나 나물 요리로 활용이 되고 그 외에도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허브나
파나 샐러드 재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고요. 최근에는 건강식에 대한 붐이 일고 참나물의 효능이 알려지면서 점점 더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답니다. 세계인이 좋아하는 참나물은 그 맛과 향이 독특한데요. 영양소도 풍부해서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효능이 있는지 참나물의 효능에 대해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알아볼 효능은 바로 눈 건강 개선 효과입니다. 요즘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눈이 피곤하신 분들이 많죠. 또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노화가 와서 눈이 침침하거나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참나물은 눈 건강에 좋은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거 아셨나요?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유해한 프리라디칼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프리라디칼은 눈의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으며 베타카로틴은 이러한 손상을 예방하여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또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이 되어 눈의 피로를 줄이고 시력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비타민 A는 망막에서 빛을 감지하는 데 필요한 로놉신이라는 단백질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데요. 이 로놉신은 어두운 환경에서도 시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혹시 황반변성이라고 들어보신 분 있으실까요? 황반변성은 노화로 인해 황반부가 손상되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황반부가 뭐냐 하면 망막의 중심부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황반변성은 망막의 중심부가 손상되는 질환이라는 거죠. 참나물의 풍부한 비타민 A는 황반변성의 진행을 늦추고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뿐만 아니라 참나물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도 들어있는데요. 잠깐, 유튜브나 TV를 보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혹시 유튜브 시청을 자주 하시거나 디지털 기기를 너무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비해서 눈이 뻑뻑하고 눈이 안 좋아진다고 느껴지진 않으시나요? 현대인들은 너무 잦은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인해서 청색광에 노출되는 시간이 증가하고 눈 건강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참나물에 함유된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청색광을 차단하거나 흡수하여 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안구 건조증이나 백내장, 야맹증 예방 등의 효능이 있는 거죠. 참나물의 효능 참 놀랍지 않나요? 참나물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해독 작용입니다. 요즘 미세먼지나 환경오염, 가공식품 등으로 인해서 우리 몸속에 유해물질들이 쌓이기가 쉬운데요. 참나물은 체내에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 많아서 해독 효과가 뛰어난 채소랍니다. 의외이죠? 참나물에는 클로로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체내의 중금속과 독소를 흡착하여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클로로필은 독소와 중금속을 포함한 다양한 독성 물질을 체내에서 흡착하는 능력이 있는데요. 이러한 독소는 클로로필 분자에 결합하여 체내에서 제거가 될 수 있는 거죠. 클로로필은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 아실까요? 간은 체내에서 독소를 제거하는 주요 기관 중에 하나죠. 클로로필은 혈액에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해주며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고 또 해독 과정을 촉진시키고 독소의 제거를 도와준답니다. 또한 간의 해독 기능을 도와주는 비타민 C와 플라보노이드 성분도 풍부하다고 하는데요. 간은 우리 몸에서 해독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참나물을 꾸준히 먹으면 간 건강을 보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겠죠. 특히 술자리도 많고 기름진 음식도 자주 섭취하시는 분들은 식사하실 때 참나물을 함께 드시면 간이 부담을 덜 느끼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참나물의 효능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효과인데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손발이 차가워지고 피로도 쉽게 쌓이며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하게 되죠. 참나물에는 철분과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혈액 순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철분은 혈액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죠. 또 칼륨은 몸속에 나트륨을 배출해서 혈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철분과 칼륨이 고혈압을 예방하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또한 참나물에 함유된 비타민 K도 혈액 응고를 돕고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에 관련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덴마크 에디스코안 대학교 영양학 연구소의 니콜라 본도노 박사 연구팀이 실험을 진행했는데 실험 대상은 중년의 덴마크인으로 약 5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비타민 K와 죽상경화성 심혈관 질환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를 했는데요. 연구 결과 비타민 K1 섭취량이 가장 많은 사람은 섭취량이 가장 적은 사람에 비해 죽상경화성 심혈관 질환 때문에 병원에 입원할 위험이 21% 정도 감소가 했고 비타민 K2의 경우에는 14% 정도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말초 동맥질환 위험이 34%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니 참으로 놀라운 연구 결과이죠. 평소 혈압이 높거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참나물을 식단에 자주 포함하시면 좋겠죠. 참나물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바로 장 건강과 다이어트 효과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장 건강이 더욱 중요해지죠.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참나물이 장 건강을 돕는데 아주 좋은 채소랍니다. 이 참나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장 운동을 촉진하고 또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특히 수용성의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내의 유익균을 늘려주고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참나물을 꾸준히 섭취하면 장이 편안해지고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참나물은 칼로리가 아주 낮고 수분이 많아서 다이어트에도 좋은 식재료인데요. 음식의 양을 줄이지 않고도 포만감을 느낄 수가 있어서 식사량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체내에 나트륨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어서 부기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체중에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이나 다이어트 목표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부터 참나물을 잊지 말고 꼭 드셔야겠죠. 이렇게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가득한 참나물을 그럼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차로도 우려 마시는 참나물은 사실 생으로 먹을 때 영양적으로는 가장 효과적인데요. 참나물은 생으로 먹어도 좋고 살짝 데쳐서 나물로 무쳐 먹어도 아주 맛이 좋답니다. 간장이나 된장으로 간을 맞추어서 참기름을 살짝 더하면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 나죠. 그리고 참나물을 국이나 볶음 요리에 넣어 먹어도 향긋한 풍미를 즐길 수가 있는데요. 하나 주의할 점은 참나물은 너무 오래 가열하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살짝 데치는 것이 좋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조리를 하면 맛과 영양을 모두 챙길 수 있는 것 잊지 마시고요. 혹시 파드득 나물이라고 참나물과 비슷하게 생긴 나물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참나물은 재배가 어려워서 대용으로 파드득 나물이 쓰이기도 하는데요. 나물을 잘 모르는 분들이라면 그 둘을 구분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두 나물은 모양이 비슷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구분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외형을 보자면 참나물의 잎은 부드럽고 윤기가 나며 약간 둥근 형태인데 반해서 파드득 나물은 잎이 더 거칠고 손으로 문지르면 특유의 파드득하는 소리가 나는데요. 파드득하는 소리가 난다고 해서 파드득 나물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니 손으로 문질러서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또한 향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참나물은 특유의 향긋하고 고소한 향이 나는 반면에 파드득 나물은 향이 다소 약한 편입니다. 맛도 참나물이 더 부드럽고 달콤한 느낌이 나고 파드득 나물은 다소 쓴맛이 도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헷갈리지 마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죠. 그렇다면 신선하고 맛있는 참나물을 고르는 방법도 알아볼까요? 채취할 때는 너무 어린 잎을 따기보다는 적당히 자란 잎을 고르는 것이 좋은데요. 잎이 선명한 녹색을 띠는 것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누렇게 변한 것은 신선도가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니 그런 것들은 피하셔야겠죠. 또 고르실 때 줄기가 너무 억세지 않고 부드러운 것이 좋은데요. 너무 두껍거나 질긴 줄기는 씹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참나물 특유의 향이 진하게 나는 것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향이 약한 경우에는 오래되었을 가능성이 있답니다. 이렇게 고르면 신선하고 맛있는 참나물을 선택할 수 있겠죠. 신선한 참나물을 구입하셨다면 보관 방법도 참 중요한데요. 참나물은 쉽게 시들 수가 있기 때문에 신선하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기를 살짝 제거한 후에 키친타월로 감싸서 비닐봉지에 넣고 냉장고 보관을 하시면 신선함이 오래 유지가 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살짝 데친 다음 냉동 보관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면 장기간 보관하면서도 참나물의 영양소를 유지하고 또 드시고 싶으실 때 꺼내면 되니까 편리하게 드실 수 있겠죠. 몸에 이로운 참나물,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주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 거 아실까요? 어떤 음식들과 함께 먹으면 몸에 2배로 도움이 된다는데요. 그럼 참나물과 잘 어울리는 음식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참나물과 찰떡궁합 음식은 바로 된장입니다. 된장에는 장 건강에 좋은 유산균과 발효 성분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고단백 식품인데요. 참나물은 식이섬유와 비타민 A, C, K와 칼슘, 철분 등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참나물을 된장과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 섭취를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섭취하면 단백질과 식이섬유의 균형을 맞출 수가 있어서 소화와 영양 흡수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참나물과 된장을 이용한 추천 조리법도 알려드릴게요. 살짝 데친 참나물에 물기를 꼭 짠 다음 참기름, 깨소금, 다진 마늘과 된장을 넣고 조물조물 버무려 주시면 참나물 된장 무침이 되고요.
또 된장국 끓이실 때 참나물을 넣어주시면 소화에도 좋고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요. 거기다 맛도 제일인 참나물 된장국이 완성이 됩니다. 참나물과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고단백 식품이면서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어서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칼슘과 인이 풍부해서 뼈의 강화와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은 누구나 다 아는 건강식품이죠. 참나물은 다양한 비타민과 칼슘, 철분, 미네랄 등을 함유하고 항산화 작용을 가진 식물성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어서 체내의 프리라디칼을 중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 이때 두부와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작용이 더욱더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두부와 참나물은 영양적으로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함께 섭취하면 효과가 배가 되는 것이죠. 참나물과 두부 어떻게 먹어야 할지 고민이 되신다고요? 추천 요리인 참나물 두부전 조리법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참나물은 씻어서 잘게 썰어 주시고요. 두부는 으깬 다음에 부침가루, 달걀, 소금과 함께 섞어서 반죽을 만듭니다.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른 다음 반죽을 한 숟가락씩 올려서 앞뒤로 노릇하게 붙여줍니다. 바삭하게 붙여낸 뒤 맛있게 즐기면 되겠죠? 참 쉽고 영양 만점에 맛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참나물의 효능과 구분법, 조리 방법을 다 알려드렸는데요. 혹시 참나물의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어떤 음식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참나물도 잘못 섭취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참나물을 몸에 득이 되기 위해 먹었는데 오히려 독이 되면 안 되겠죠. 참나물 섭취 시 유의할 점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참나물 섭취 시 주의사항은 소화불량입니다. 참나물은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해서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복부에 팽만감이나 가스가 차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위가 약하시거나 소화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과하게 섭취하는 것을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잘못해서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불량,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꼭 유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참나물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중독 증상입니다. 참나물과 중독이라니 참 안 어울리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중독은 참나물에 소량 들어있는 칼슘 옥살레이트라는 결정성 물질이 인체에 독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대부분은 안전하지만 야생에서 채취한 참나물에 소량 들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칼슘 옥살레이트는 식물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 중에 하나로 많은 채소에 함유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참나물과 같은 식용식물에 포함된 양은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로 소량입니다. 그러나 참나물을 과다하게 섭취하거나 특히 생으로 과다 섭취할 경우에는 칼슘 옥살레이트의 섭취량이 증가하여 소화불량, 복통, 메스꺼움 및 구토와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고, 신장에서 옥살산이 칼슘과 결합하여 결석을 형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연산 참나물을 생으로 과하게 많이 섭취하는 것은 절대로 피하셔야겠죠. 또 인공재배로 키운 참나물은 농약이나 이물질이 남아있을 수가 있으니 생으로 드실 때는 꼭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서 섭취하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머위에 맹독이 있다는데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일까요? 머위에는 독성이 강한 부위가 있고 먹는 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먹을 수도, 또 독성을 섭취해서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머위에는 페타시테틴과 후키노톡신이라는 독성이 있는데 특히 뿌리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페타시테닌은 알카로이드의 일종으로 과다 섭취 시에 간정맥 폐쇄증이나 간암 등을 유발하여 간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는 섭취 시 주의해야 하는데요. 한 연구에서 머위를 차로 마신 임산부의 태아에서 간정맥 폐쇄성 증후군이 나타난 경우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또한 간 기능이 약한 사람이나 어린이의 경우에는 적은 양의 섭취에도 간 손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뿌리 외에도 줄기와 잎에도 이런 독성분이 있어서 머위를 섭취할 때에는 반드시 강원도에 사는 한 60대 부부는 매년 봄이 되면 머위로 된장찌개도 먹고 장아찌도 먹고 여러 가지 요리를 즐겨서 먹는데요. 그날도 저녁 시간에 머위 장아찌를 먹었는데 갑자기 호흡곤란이 와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던 거죠. 머위는 봄이 되면 많이 먹는 나물로 쌉싸름한 맛과 풍부한 향으로 입맛을 돋아주고 당뇨와 암 예방 등 몸에도 정말 좋은 음식인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60대 부부는 호흡곤란이 와서 응급실에 실려갔었던 걸까요? 더군다나 이전에 먹을 때는 이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머위가 몸에 좋지만 먹는 방법에 따라서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간을 손상시켜서 심하면 간 정맥 폐쇄증 간암을 유발하며 알러지를 일으켜
알러지 쇼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제철 나물로 사랑받는 나물인 머위 잘 알고 드셔야겠죠? 지금부터 머위의 독성, 그리고 먹을 때 주의할 점과 머위의 효능 7가지, 머위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3가지까지, 그리고 머위의 특급 조리법, 머위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볼게요. 머위에 맹독이 있다는데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일까요? 머위에는 독성이 강한 부위가 있고 먹는 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먹을 수도, 또 독성을 섭취해서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머위에는 페타시테틴과 후키노톡신이라는 독성이 있는데 특히 뿌리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페타시테닌은 알카로이드의 일종으로 과다 섭취 시에 간정맥 폐쇄증이나 간암 등을 유발하여 간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는 섭취 시 주의해야 하는데요. 한 연구에서 머위를 차로 마신 임산부의 태아에서 간정맥 폐쇄성 증후군이 나타난 경우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또한 간 기능이 약한 사람이나 어린이의 경우에는 적은 양의 섭취에도 간 손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뿌리 외에도 줄기와 잎에도 이런 독성분이 있어서 머위를 섭취할 때에는 반드시 소금을 넣은 끓는 물에 데친 후에 찬물을 3-4번 정도 갈아주면서 1시간 이상 우려낸 물을 버리고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조심해야 할 부분인데요. 머위꽃은 간 해독에 좋고 소화를 도우며 식도염에 좋은 효능이 있어서 꽃을 튀김으로 드시거나 끓여서 차로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머위꽃은 알러지를 유발하는 성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60대 부부도 알러지 쇼크로 호흡곤란이 와서 응급실에 실려갔던 거예요. 정확히는 숫꽃의 꽃가루에 있지만 암꽃에도 꽃가루가 묻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머위꽃을 드실 때는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호흡기에 이상이 생길 수 있고 발진도 나타나면서 얼굴이 심하게 붓거나 두드러기가 올라올 수 있으며 복통, 설사, 또 구토 등의 증상과 심하면 알러지 쇼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머위에 알러지를 일으키는 성분은 높은 열에도 소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래 끓이거나 튀겨도 성분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하고요. 추가로 머위는 국화과 식물이기 때문에 국화꽃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특별히 주의하셔야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걸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머위가 이렇게 위험하니 먹지 말아야 할까요? 네, 모두 그런 건 아니고요. 머위는 이렇게 몇 가지만 사실 조심한다면 정말 몸에 좋은 나물이 되는데요. 머위의 엄청난 효능은 어떤 게 있는지 그러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머위의 첫 번째 효능은 항암 작용입니다. 머위는 미네랄이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이며 비타민C, 비타민 A, 폴리페놀 등의 항산화 성분이 아주 풍부한 채소입니다. 머위의 풍부한 폴리페놀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기형 세포와 염증 세포, 그리고 암세포 등을 더 이상 증식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실제 연구에서 위암세포의 성장을 40% 이상, 그리고 간암세포의 성장을 70% 이상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었고요. 이런 효능과 더불어서 베타카로틴과 다양하게 함유된 비타민 성분들이 암을 유발하는 각종 염증과 유해물질들을 없애주고 또 암세포를 사멸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데요. 특히 여성의 자궁근종, 자궁염, 요도염, 또 방광염, 난소암, 방광암, 위암, 또 폐암, 간암에도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남성은 전립선염, 방광염, 위염, 장염, 방광암, 위암, 폐암, 여기에 간암까지 정말 많죠.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머위의 두 번째 효과는 당뇨를 개선해 준다는 건데요. 우선 머위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혈당을 조절하는데 탁월한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식이섬유는 위에서 팽창하여 포만감을 높여주고 장에서는 포도당의 흡수를 지연시켜주죠. 이러한 현상으로 식후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줄 수가 있고요. 또한 머위에 풍부한 클로로필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혈당을 낮춰주는 탁월한 역할을 하며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도 풍부한데요. 이 성분도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주면서 염증을 가라앉혀
만성염증으로 인한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당뇨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위의 세 번째 효능은 해독작용입니다. 머위에 함유된 콜린이란 성분은 장에 있는 유해균을 죽여서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콜린은 간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시켜주면서 독성 물질을 해독시켜서 간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음주나 만성 피로로 인한 간 기능 저하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머위의 해독작용을 활용해서 부패되기 쉬운 해산물을 조리할 때 머위를 함께 넣으면 신선도 유지 및 식중독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머위의 네 번째 효능은 편두통 완화 작용입니다. 대부분의 편두통의 원인은 뇌 혈관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거나 염증성 화합물이 과하게 생성이 돼서 장기들의 긴장이 심해지기 때문인데요. 머위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머위에는 페타신과 페타시테스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혈관과 장기의 경직을 풀어주면서 뇌혈관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서 편두통을 완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머위에 함유된 강력한 혈관 확장 물질인 페타신과 이소페타신이 염증 물질인 류코트리엔의 합성을 낮춰주어서 염증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실제로 신경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편두통을 앓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루에 머위 75g을 섭취하게 했던 결과 머위를 섭취하지 않는 그룹보다 편두통 증상이 약 48% 정도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머위의 다섯 번째 효능은 호흡기 질환 예방입니다. 봄은 특히 미세먼지와 황사, 꽃가루 등으로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아주 폭증하게 되는 계절이죠. 이때 나타나는 호흡기 질환으로는 기침, 가래, 그리고 천식 등이 있는데 이런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머위에 풍부하게 함유된 사포닌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사포닌은 폐의 기운을 강하게 해주고 가래를 삭혀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뿐 아니라 편도선염, 인후염 등의 호흡기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포닌 성분은 인삼, 도라지, 더덕 등의 뿌리 식물에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호흡기 질환 외에도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를 방지하며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머위의 여섯 번째 효능은 치매 예방입니다. 한 실험에서 머위 추출물을 동물에 투여한 결과 뇌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효능이 나타났으며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는 머위에 함유된 페타시페놀, 베타카로틴, 후키놀산, 그리고 캠페롤과 같은 성분들 때문이며 뇌세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신경세포를 분해하는 작용도 합니다. 그 결과 뇌신경을 튼튼하게 해주고 뇌 척수 속에 노폐물을 분해해 몸 밖으로 배출하여 기억력을 향상시켜 주어 치매를 예방해 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머위의 효능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머위에 함유된 폴리페놀, 비타민C, 식이섬유, 그리고 칼륨 등이 혈관 건강에 관여하게 되는데요.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혈관세포의 기능을 개선하고 염증을 감소시켜주고요.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서 혈관 건강을 향상시켜주고 또 식이섬유는 혈중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칼륨은 혈압 조절에도 기여하는데요.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서 혈압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며 혈관세포를 이완시켜서 말초 혈관의 저항이 감소하여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게끔 만들어줍니다. 이런 역할들로 혈관 질환인 동맥경화, 고혈압 등의 혈관계 질환과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머위는 엄청난 효능으로 우리 몸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요. 자, 그렇다면 머위를 먹을 때 더욱 맛있고 또 영양가 있게 먹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머위와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음식은 바로 두부입니다. 머위와 두부를 함께 섭취하면 영양 성분의 균형이 아주 좋아지는데요. 머위에 함유된 비타민C는 두부의 철분 흡수를 도와주게 되고 또 두부의 단백질은 머위의 섬유질 소화를 촉진시켜 줍니다. 또한 두부와 머위에는 마그네슘과 칼슘이 풍부해서 골밀도를 높여주어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골다공증 예방과 골절 사고의 위험을 줄여주게 됩니다.
두부에 풍부한 이소플라본은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며 섬유질이 많아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주고 항산화제도 풍부하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주어서 머위와 함께 섭취하게 되면 심혈관을 아주 튼튼하게 하는 보약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식은 된장입니다. 된장은 발효를 통해서 생성된 풍부한 유산균과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장 건강과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식품이죠. 머위에 함유된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는 된장의 리놀렌산의 흡수를 도와 항산화 효과가 극대화가 되어서 암 예방과 또 뇌혈관의 기능을 향상시켜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된장은 머위의 쓴맛을 중화시켜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고, 머위의 풍부한 칼륨은 된장의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기능이 있어 된장을 더욱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된장에 부족한 비타민은 머위가 보충을 해주고, 또 머위에 부족한 단백질은 된장이 보충해 주어서 영양 성분의 균형도 잘 맞춰주는 아주 찰떡궁합의 음식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음식은 미역입니다. 미역에는 철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머위에 풍부한 비타민C는 이 철분의 흡수를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한 머위와 미역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체내 활성산소를